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꼭 알아두면 좋을 서민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주신다 그랬는데요. 네네. 먼저 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다음 달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이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 뭐 이런 요청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긴급생계비 대출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네. 아직 뭐 시행된 정책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3월에 시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금융당국도 이제 3월에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종합해 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3월에 이제는 정확한 안이 다 나올 것이다. 근데 굉장히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금리 낮춰야 된다, 대출 금액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긴급 생계비 대출이 뭔데? 네,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저소득 저신용 차주를 위해서 나온 이제는 대출 제도다. 근데 이제 1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나왔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소액 급전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접 소액 대출을 해줘요. 이게 은행을 거치셔서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소액 대출을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긴급 생계비 대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시행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현재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가 있는 이런 취약 계층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불법 사금융으로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저신용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의 특징이 저신용 연체자도 받아주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무소득자지도 받아주고 네, 연체 여부 상관없습니다. 연체자도 가능하고 소득 유무 상관없고 그래서 모두 지원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네. 원래 한단 2천억 원 정도 이제는 금융당국은 좀 예산 확보를 하려는데 이게 국회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마련된 상태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는 못하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한 3,500만 원 이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3월에 이제는 바뀔 수는 있어요. 뭐 대상자가 더 넓혀질 수는 있어도 일단 지금 나온 상태는 이렇게 이제 대상자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적어요. 최대 10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렇죠. 네, 그래서 지원 금액을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예가 나오는 거죠. 높여라. 네, 좀 많이 해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 최대 1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최대 100만 원을 바로 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50만 원 먼저 주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게 되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칙적으로 최초 50만 원을 먼저 이제 대출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비 등에서 특정 목적의 자금을 쓸 필요가 있는 경우 이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이제 확대할 수 있도록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판 많습니다. 사실 이 자금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뜨거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왜 비판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하나만 더 확인해보고 저도 생각을 해볼게요. 네. 대출금리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금리는 어때요? 대출이자. 이거 또 비판 받아야 되는데 15.9%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자가요? 이자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너무 높죠. 그래서 지금 서민 상대로 너무 이자가 높다라는 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대로 원한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어도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규모가 한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대출 금리가 한 15.9%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금융당국이 좀 낮춰주겠다라고 얘기 나온 게 뭐냐면은
성실상환자, 그러니까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은 분들에게는 2%포인트 정도의 우대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2% 내려주는 거겠죠. 13.9%. 그렇죠. 다음번 대출 받을 때. 그다음에 이제 교육금융을, 그러니까 금융교육을 이제 이수를 한다 그러면 0.5%포인트 정도 우대금리를 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3.4%. 그렇죠. 이자가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이제는 지금 예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상환 방식은 그 1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1년 만기에 만기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고 1년 후에 갚아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언제든지 중간에 이제 갚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신청 방법인데요. 신청 방법도 지금 또 이것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직접 가야 돼요? 네, 이거 온라인이 안 되고 지금까지 나온 방안은. 네네. 근데 왜 온라인이 안 되냐? 왜 직접 가야 되냐? 지출 용도라든지 상환 계획에 대해서 대명 상담이 지금 조건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서민 금융이고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갚을래? 지출 용도가 뭐냐? 이거를 확인한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안으로는 대면 상담을 먼저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럼 100만 원 대출 받기 위해서 만약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출시되기 전부터 비판이 많다고 시작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괜히 대부업체 불법 사기무용 이용하실까봐 대출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최대 금액이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이죠. 금리는 15.9% 고정금리에 그렇죠. 너무 비싼 거죠. 너무 비싸죠. 그리고 받으려면 또 절차도 복잡한 것이 가야 되고 상담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거의 다 비판되는 내용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금융당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일반 대상이 아니라 일반 차주 대상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100만 원 대출해 준다는 얘기인데 물론 좀 넓게 생각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정말로 100만 원이 당장 없어서 정말 너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담비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론 어려우신 차주분도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먼저 나오는 얘기가 대출금리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제 15.9%다 보니까 이게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게 연이자죠? 그렇죠. 이제 연이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한 3,250원 정도를 다달이. 그렇죠. 내게 되는 거죠.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제 연이니까 이게 되죠. 총 내는 게 이제는 13,250원 정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1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1년에 15만 9천 원을 그렇죠. 그래서 내야 되는 월로 거고 월로 하면 13,000원 넘게 다달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서민 상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상대로 했을 때 이 정도 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서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15.9% 그러면 월 봤을 때 13,000원 정도를 이자를 낸다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00만 원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네네. 그럼 사실 이게 대출한도가 너무 적어서 지금 이게 생색녹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야당 쪽에서는 이제 최소 200만 원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당 쪽에서는 이제는 대출 한도나 이제 금리가 실제 이용하신 분들에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효과적인지를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아마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고 아마 3월 출시하기 전에는 좀 바뀌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바뀌어야 되고 또. 네, 그러니까요. 네. 긴급 생계비 대출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 이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책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2월 20일부터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2회차 시작한다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알려주셨던 건데 맞아요. 이게 이제 시작 2차 앞두고 오늘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게 지금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인데 이게 저신용자 대상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부러 신용도를 낮추고 계세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신용자 지원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 네, 그 요거 자금이 이제는 2월 20일에 2차 분이 풀리는데 요거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신용도를 낮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그래요? 조건이 나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744점 이하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랑 좀 비교되는 게 중신용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요게 이제는 신용 점수로 본다 그러면 710점에서 839점이에요. 근데 조건이 이자가 요거 같은 경우는 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자로 가면은 이자가 2%짜리를 받을 수 있고요. 이자가 중신용자로, 중신용자로 이걸 받은다 그러면 이자가 5%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금리를 저 좋은 금리로 받기 위해서 당연히 신용도를 낮추게 되죠. 현금 네네네. 서비스를 쓴다든지 카드로 그렇죠. 쓴다든지 이러면서 일부러 이제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대출 그 한도가 다르지 않아요? 한도 3천만 원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예,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는 금방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는 한도가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 최대는 3천만 원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때문에 지금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신용도를 낮추고 있는 부작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받고 싶어하는 자금 그렇죠.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3천만 원 보증 한도로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낮고 2%로. 그래서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업력 90일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신용 평점이 744점 이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기준이냐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나이스 신용 평점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당연히 영리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상 기준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하죠? 일단 2월 20일에 이제는 2차 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 신청하실 때는요. 일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리집 가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이틀 만에 소진될 겁니다. 이거. 그래서 빨리 당일날 2월 20일 날 바로 이제는 준비하셨다가 바로 신청하시면은요 아마 여러분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기나긴 자금이 요긴한 자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부작용 신용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워낙 네. 신청자가 많을 거고 그 중에 그렇죠. 다 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결정되는 거니까 아마 갑자기 신용도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심사를 통해 걸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다 받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탈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